여러분, 체질을 자가 진단하고 구분하는 게 참 어렵죠. 특히 요즘 유행하는 금양, 토양, 모금 체질과 같은 이 8체질 명칭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체질 명칭만 듣고도 이 8개 체질별 특징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같은 금체질에 속하는 금양체질과 금음체질, 그리고 토체질의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은 너무 당연하고 전문가인 한의사들조차 금양과 금음, 토양과 토음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체질 명칭에 관한 약간의 공부만으로 두 체질을 훨씬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토양체질과 토음체질 명칭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이 8체질 연구소는 토양과 토음이라는 명칭 대신에 토양을 한소양인, 토음을 열소양인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양은 열태양인으로, 금음은 한태양인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곤도음 8체질에서의 체질 명칭인 금양체질에서의 양과 금음체질에서의 음이라는 용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체질 명칭에 들어간 음양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음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황당하게도 음과 양을 별 의미가 없는 기호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납득할 수 없는 약간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금양체질은 태양인 금체질 중에서 더 양적인 체질이고 금음체질은 상대적으로 음적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토양체질과 토음체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토양체질은 소양인 토체질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적인 특징이 더 많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장부 구조를 고려할 때 음이 들어간 토음체질 열소양인이 더 양적입니다. 양적 장부인 폐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양오행은 모든 동양철학 및 동양의학의 이론적 뿌리로서 너무나 중요한 용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증상 및 질병의 논리적 근거, 그리고 치료법까지 모두 음양오행적 관점을 통해서 해석되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양의학의 한 분야인 8체질 의학 역시 음양오행을 배제하거나 그 의미를 과도하게 축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존 8체질 의학계는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음양이라는 용어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기호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체질을 8개로 세분화하고 명칭을 정하는데 음양적 의미를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완전한 체질 이론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렇게 이론에 문제가 있으니 체질 진단에 음양오행을 적용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진단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방문하는 8체질 한의원마다 왜 체질 진단이 모두 다른지를요. 반면에 8체질 연구소에서 쓰는 8체질 명칭은 철저하게 음양적 의미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8체질 이론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논리도 탄탄합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기본 원리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질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라도 연구소 강의를 한 번만 들어보면 그 어렵다는 8체질을 매우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금양과 금음을 열태양과 한태양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양적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십시오. 열태양에는 열자가 붙었으니 몸이 조금 더 따뜻하고 성향도 양적인 남성적 기질이 매우 강한 상남자와 여장부 스타일이 많은 태양인인 거죠. 자, 반면에 한태양에는 한자가 붙었으니 몸의 열기가 부족해서 냉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성격 역시 음이 보태졌으니 태양인의 양적인 성격에 음적인 성향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한태양인은 소심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도 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겉모습만 보면 소음인과 매우 유사한 체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열소양인과 한소양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소양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몸이 따뜻하고 양적 성향이 강한 소양인 체질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한 소양인은 음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겉모습 일부분이 역시 소음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지 못하면 또 체질 진단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소음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 혹시라도 쉽다고 하찮게 생각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진리는 쉽고 간단합니다. 등잔불빛이 어두워서 놓치기 쉬울 뿐입니다. 하여튼 체질 명칭은 그 체질에 관한 정보가 압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양, 금음, 토양, 토음 등의 용어는 체질 특징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음양에서 사상이 나왔고 사상에서 팔상, 즉 팔체질이 나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곤돈 팔체질은 이론의 뿌리인 가장 중요한 음양 오행을 부정했거나 무시해버렸습니다. 즉 체질을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음양의 의미를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음양을 적용할 수 없으니 당연히 팔체질 진단이 정확하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체질 진단이 모두 다른 대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존 팔체질 이론은 한계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팔체질 이론을 무조건 수용하고 따르라고만 강요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 묻게는 유튜브, 팔체연구소 블로그, 팔체나라 카페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체질 이론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출판을 통해서도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건강무자 2위에 오른 가장 쉬운 팔체질 자가진단은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2권 팔체질 혁명 태양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묻게의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